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저출생과 고령화 이 추세에 따라서 20대 청년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하는 20대뿐만 아니라 실업자, 즉 일을 찾고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대에서 유독 늘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구직 활동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입니다. 이들이 그냥 쉰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통계청 발표를 통해서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봅니다. 네, 한창 일할 시기에도 별다른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통계에서는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네, 취업자에도 실업자에도 이 두 가지에 다 포함되지 않는 20대가 지난달 5월에도 35만 7천 명이나 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그냥 쉬는 20대가 3만 6천 명이나 늘어난 건데요. 문제는 이런 추세와 거꾸로 20대 인구는 1년 전보다 20만 명 가까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그냥 쉬는 청년만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연령대와 비교를 해보면 증가폭이 얼마나 큰 걸까요? 근데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20대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냥 쉰다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 건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20대가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수를 놓고 보면 20대만 그냥 쉰 인구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60대 인구는 2021년에는 688만 7천 명으로 몇 년 새 100만 명 넘게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한창 일할 시기에 그냥 이런 쉼을 선택한 청년들 하루아침에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3년도부터 그냥 쉬는 사람들의 통계를 따로 내기 시작했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20대 청년들이 전체 인구가 720만 명을 넘길 때였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그냥 쉰다는 20대 청년은 매달 10만 명대 후반에서 많을 때라봤자 20만 명 초반에 그쳤는데 그 후로 20대 인구가 2018년까지 600만 명 중반대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그냥 쉬는 20대는 오히려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발생 전이었던 2019년부터는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그냥 쉰다는 20대 청년이 30만 명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예, 코로나 이후로 그냥 쉬는 이런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네,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것은 맞지만요. 이 코로나 탓만 하기에는 그 전부터 그냥 쉬는 20대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시작되자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지난 2021년 1월에는 무려 46만 명의 20대가 그냥 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이 대면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가 강했을 때 그냥 쉬는 20대도 더 늘어나긴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상 회복이 되고 나서도 20대 인구가 610만 명대로까지 떨어졌는데도 그냥 쉬는 청년만은 올 들어서 매달 적어도 35만 명 이상을 넘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 회복이 되고 나서도 20대 인구에서 그냥 쉼을 택한 사람들이 많은 것, 어떤 이유일까요? 네,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 1위는 역시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에 갈 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100%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일을 하면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이 기회를 노렸다면 이제는 그냥 쉰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교육 경험의 부족, 또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도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층이 선호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는 많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런 해석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이 구직을 준비 중인 청년들 대다수는 대기업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임금 차이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세전 월소득이 563만 원. 그런데 중소기업은 266만 원입니다. 평균 2.1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초반에는 이미 1.4배, 50대 초반에는 2.5배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혜택이라든지 또 근무 환경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구직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게 되는 이 현상,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 고용브리핑에서 짚어봤던 내용인데요.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뒤에 대기업으로 옮기는 이직 역시 과거와 달리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대기업으로 이직해서 성공한 확률 2.6%에 불과했습니다. 66%는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했고 15.1%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겼습니다. 이렇다 보니 청년들이 희망하는 것보다 좀 부족한 듯한 데서 시작하는 것을 아예 꺼린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그 구직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청년들은 이 대학 졸업까지 평균 52개월, 졸업 후 첫 취직까지 평균 10.8개월이 걸렸습니다. 5년 넘게 취업 준비를 했는데도 문턱을 넘지 못하니 이제는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좋지 않은 조건의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점인데요. 이 20대들이 소수의 특정 기업이나 조건에만 집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유인책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그냥 쉬는 청년과 달리 취업을 희망하는데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65세에서 74세 고령자들인데요. 59.6%가 취업을 원하고 있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70대 중반 노인들도 무려 10명 중 4명은 일을 하길 원했는데 모두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올라간 수치입니다. 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 때문인데요. 두 연령대 모두 절반 이상이 취업을 원하는 사유로 생활비의 보탬 이렇게 답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국민연금 등 이런 공적 연금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건강이 나름 괜찮아서 일을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설문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33% 또 20% 정도에 그쳤는데요. 현실적으로 은퇴 대비가 부족한 겁니다. 고령자의 상대적인 빈곤율은 과거에 비해서 개선됐지만 생활비에 비해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고령자 비율은 여전히 절반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빠르죠. 이대로 가면 50년 뒤인 2070년엔 인구 10명 중 3명이 75세 노인이고요. 65세 이상은 무려 절반에 가까워집니다. 통계청은 2070년 한국이 75세 이상 인구 비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국가 자리에 오를 걸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대비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층이 어떤 일자리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소득과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 때문에 고용시장 진입 자체가 늦어지고 구직 단념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런 구조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도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